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퀘스트 협상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시퀘스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지난달과 이달 들어서도 글로벌 증시는 상승 흐름을 구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그동안 디커플링 되었던 코스피도 200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등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중심으로 보더라도 두 가지가 이달 말까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시퀘스트 협상, 그리고 역시 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말에 미국 정치권이 그 합의를 통해서 2개월 연장된 정부 유출 삭감 문제가 원만하게 이달 말까지 해결되지 못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당히 좀 중요한 좀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7일이 기한인 임시 예산안 처리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임시 예산안을 기일 내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9월까지 예산안이 부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 폐쇄 등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삭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또 오는 5월 18일 종료 예정인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여부도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향후 경제 성장세 둔화라든지 또 지난 2011년 8월과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로부터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 지출 자동 삭감 이슈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또 경제에 극단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과거 경험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미국 정치권은 그 극단적인 위기의식이 높아질수록 대립보다는 좀 타협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토드 프랭클린 법안이라든지 또 2011년 8월에 정부채 한도 상향, 그리고 작년 말 ATRA 등에 대해서 마감 시한을 전후로 해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그 가계 같은 경우도 미국 정치권의 위기 해결 인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2010년도 4분기에 미국 소비 부분들의 세부 항목입니다. 일단 4분기에 미국 경제는 역성장을 했었지만 실질 소비는 오히려 2.2%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지출을 줄이게 되는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에 대해서도 미국 가계는 3% 이상 그 소비를 늘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이번에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에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월 말을 전후로 해서 적정 수준에서 타협 또는 시한 연장을 도모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 과정에서 미국 S&P 500 지수는 정부 부채 한도 상향에서 단기간에 17% 가까이 급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2011년 7월 중순 이후의 상황보다도 재정절벽 문제로 단기간에 3% 정도 하락한 이후에 강한 안도 랠리를 시행했던 작년 말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 단기적으로 시장에 극단적인 충격이 될 가능성보다 미국 정치권에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지난 목요일 박근혜 정부가 환율 안정 의지 정책을 강하게 내세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원달러 환율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코스피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당분간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 추이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 11일에 대략 1,05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기록을 한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 이슈라든지 또 유가증권 시장 내 외국인의 자금 이탈 등의 영향으로 1월 말에 1,080원대로 급격하게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2월 상승했던 우리나라 5년물 CDS는 점차 안정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 내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를 보면은 달러나 유로, 엔에 대해서 원화 가치의 엔화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 출범과 함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의 약세가 진행된 결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중기적으로 약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 흐름은 다소 좀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1월 무역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엔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과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경계하는 시각이 현재 팽배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일본의 무역 수지가 작년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또 일본은행 총재 누가 임명되더라도 일단 아베 정부의 경기 부양적인 그런 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는 장기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펀드멘탈상 원달러 환율의 그런 또 하락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올해 2월 20일까지 이달의 수출은 대략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관세청을 통해서 관세청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2월 수출 감소는 실업 설 연휴로 인해서 영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남아있는 영업일수를 고려한다면은 대략 수출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무역 수지의 큰 폭 확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그런 하락 흐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가 엔화의 인위적인 약세 흐름 유도 등 글로벌 환율 정쟁을 방관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표명을 하면서 환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선물한 포지션 한도 등 이런 좀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도 외환시장 투자자들의 워낙 강세 기대감을 상당 부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 추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 미국의 시큐에스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